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350만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송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부끄러운 대장을 보여드리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만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죠. 전 부산시장의 사퇴의 변을 들으셨습니다. 부산 시민들에게는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정작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는 되게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이 이유가 갑자기 또 안희정 전 지사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둘이 이 얘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둘이 연관이 지어지는 겁니까? 글쎄 첫 번째 사과문 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사과문 때 좀 부인하는 듯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하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재판 과정에서 봤을 때 안희정 지사의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희정 지사의 당시 입장은 어떤 관계는 있었으나 그게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무죄를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이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그러니 애초부터 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과하는 의미가 없었다. 일관되게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성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거돈 전 시장 경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오거돈 전 시장은 지금 자백은 하긴 하는 겁니다. 인정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는 나 범죄가 아닌데 무죄인데 이렇게 주장했는데 나중에 유죄가 인정되니까 자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양형에도 좀 불리하게 장악이 된 건데 오거돈 전 시장은 내용을 보시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강제추행은. 다만 오거돈 전 시장 얘기는 나는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강제추행인 줄 알았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건 유무죄에 있어서의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오거돈 시장이 저런 식의 사과문을 했던 거는 저거는 아마도 계획적인 추행이 아니라 나는 당시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추행인 것 같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의도가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아마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아마 저 오거돈 전 시장의 저 사과문은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정부 라인의 작품이 아니고 개인 추측입니다. 저건 분명히 법적인 조언을 아마 받고 쓴 저는 사과문이라고 봐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법정에서 일단 법리 다툼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한 그런 적절한 본인의 어떤 방어용의 어떤 멘트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본인은 처음에 몰랐다. 이런 식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중에 관계없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가벼울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부분을 가급적이면 이제 범행의 부분을 줄여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본인의 입장도 굉장히 변호를 하고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의도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도 이제 본인은 사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저는 공직자 특히나 이렇게 선출직은 유권자들이 뽑아서 이렇게 당선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배신감을 느끼고 더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뽑아서 당선된 사람이 저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이면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사실을 시인할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본인의 어떤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찍어줬던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고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어느 정도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증까지 하는 과정 속에서 피해에 관해서 어쨌든 가해자가 인정하고 있다라고 여겼고 또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언제까지 사퇴하겠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상 이 지금의 지금 그 기자회견문은 피해자로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래서 고소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뭐냐면 지금 자신이 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밝혀지지 않지 않았으면 만약에 그 과정을 언급한 순간 또 2차 피해가 일어나므로 그렇죠. 우리는 그냥 조심스럽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시각에 특정인을 불러서 특정 장소에서 그것도 CCTV도 없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부를 했을 테고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5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의 5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폭력이 수반되는 어떤 상황도 지금 예상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가해자는 빠져나가려고 고의성도 없고 굉장히 가볍다라는 툴을 얘기했고 또 그런 점에서 전혀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것이 팩트도 아니고 또 초점을 흐리는 문제다라고 판단했다면 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고소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네.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거돈 전 시장의 집무실에 CCTV가 없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도 굉장히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변호사님. 아니에요. 아닌가요? 상관없어요, CCTV. 네. 왜냐면 원래 CCTV가 다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 신고실에 CCTV 있는지 없는지 제가 시장 신고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네. 보세요.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은 안희정 전 지사가 부인하잖아요. 관계는 가졌으나 내가 강압이한 건 아니니까 나는 무죄를 주장하거든요. 본인이. 네네.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제 유죄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오거돈 전 시장은요 지금 자백이에요. 강제추행 인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이제 얘기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추행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량을 줄여보려는 거지 강제추행 자체는 본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죠 강제추행을. 피해자가 인정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유죄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소하고 유죄 쓸 수 있는 거니까. 물론 뭐 갑자기 수사기관이나 법정 가서 알고 보니까 난 추행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본인이 지금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 조사받아 들어가서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추행 안 했어요. 저는 손도 안 댔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 진술을 안 받아들일 거라고요. 검찰이나 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자백한 상황이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겠죠. 아마도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CCTV 있고 없고는 없어도 법원에서 유죄 나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피해자의 고소 얘기인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이건 수사는 시작됩니다. 예. 어차피 지금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바뀐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경찰에서 인지사건으로 이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문제여서 피해자의 고소 여부는 수사 진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이제 오거돈 전 시장하고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거는 형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맞고요. 네. 네, 저희가 하나 좀 더 짚어봐야 될 게요, 교수님. 네. 이 사퇴문이 초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원래 한 4가지 정도 대책이 담겨 있었는데 직접 이제 발표한 사퇴문에는 그 내용이 좀 빠진 모양이에요. 그렇죠. 2가지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4월 말까지 사퇴를 한다는 것, 뭐 이것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중 내용을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 회유와 협박 같은 것들이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피해자를 대신해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부산 성폭력 상담소. 예. 거기에 따르면 사실상 그런 회유와 협박은 없었다. 뭐 그렇게 소통해가지고 협상을 했다. 뭐 이런 정도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이 이후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이제 모든 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 네. 이 오거돈 시장이 2주 넘게 공식 일정을 취소를 하고 네네. 뭐 이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걸 여당에서 몰랐을 것인가 뭐 이런 의혹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네, 그 증거는 없죠. 증거는 없죠. 하지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차명진 후보의 발언 갖고 사실 수도권에서 엄청난 또 타격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부산에서 부산시장 특히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오거돈
지금의 당선 시장을 이제 영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대선 후보 시절에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문재인이 선택한 오거돈이 아니라 오거돈이 선택한 문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부산의 인맥이라든지 부산에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명맥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정도의 인물입니다. 만약에 이런 인물이 이런 어떤 폭력과 관련된 문제, 성폭력이 아니라 성추행과 관련된 문제에 선거 직전에 이렇게 벌어졌다? 그렇다면 사실 여당은 엄청난 타격이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야당은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입장이거든요. 네, 피해자가 일단 시점도 내가 선택했다라는 네. 점 그건 굉장히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일단 야당의 주장은 어쨌든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제기하되 선거는 끝났으므로 더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입장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사태의 시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야당의 이 제기하는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가 알았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거는 거의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워터게이트처럼 뭔가를 은폐하는 것이고 국민적인 공분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부산시 대협력 이 보좌관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철저한 보완을 원했다. 그러니까 2차 피해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을 피해자 측이 먼저 원했던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부산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나 여당 국회의원들도 그 이후나 알아가지고 그 사태 파악을 하려고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거돈 시장이 사퇴하는 그 당일날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출범을 했어요. 만약 알았다 그러면 몇 시간 전에 그런 뒤집어질 일을 구성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치 공세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신뢰성을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것이다. 만약 이런 문제 제기를 하려면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보면은 이제 오전 시장이 성추행 의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한번 제기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짧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근데 그때 성추행 지금 건 아니고 그때는 같이 일했던 통역사분 얘기를 성추행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오거돈 당시 시장이 국회에 나와서도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유튜브 방송의 제작진들 같은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고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건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명예훼손이요. 그런데 이번에 성추행이 있었다고 해서 예전 것도 무조건 성추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네. 어쨌든 예전 성추행 사건을 지금 경찰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당시에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아닌데요. 저 성추행 당한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지목된 공무원이 지금 이제 수도권 쪽으로 옮겨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검찰 나가서 나 그 당시에 수행당한 거 맞다. 라고 이제 진술을 하면 그러면 오거돈 전 시장이 그때는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불리하죠. 왜? 지금 이게 지금 터졌으니까. 네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부산시장의 자리는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보궐선거가 내년에 치러지는 거죠. 이제 부산 민심 관심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유재수 부시장 문제도 있고 또 부산시장 문제도 있고 또 경남 일대가 이렇게 지금 해석도 돼요. 울산시장 지금 기소돼 있고요. 또 경남도지사도 지금 재판 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나쁘겠죠. 또 지금 공석으로 1년간을 사실 있어야 되고 또 내년에 만약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더라도 임기는 1년밖에 없어요. 그럼 남은 부산의 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또 오거돈 시장이 이 부산 시민들에게 정말 사과를 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한 가지 언론에서 자꾸 그 다음에 앞으로 재보궐선거에는 누가 나올까? 이거는
사실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그런 언론 태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1년 후입니다.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수습하고 피해자 보호하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정치공학적으로 너무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도 이제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다, 뭐 김영춘 전 의원이다, 뭐 그 김세현 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저희가 중점을 맞춰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또 이제 부산이 아니라 또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성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서울시가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듣고 가시겠습니다. 서울시는 23일 사건의 심각성을 보다 엄중하게 판단하고 가해자를 직무 배제, 대기 발령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일 경찰에 수사 개시 통보가 접수되어 해당 직원을 즉시 직위 해제하였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인 겁니까? 서울시가 인지를 했는데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선거 전날에 이제 회식을 했다는데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거의 모임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시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그 회식의 끝자락에서 이런 어떤 성폭행이 벌어졌는데 지금 서울시가 가해자의 어떤 그 말만 듣고서 사실상 그 조치를 굉장히 늦게 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으로 뭔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것도 이제 업무 배제를 나중에 하는 이런 장면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저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민감성이 굉장히 더디다. 이렇게뿐이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장면에서 바로 경찰에 이제 고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먼저 그 조치들을 빨리 하고 격리를 시키고 업무 배제를 하고 2차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이런 조치들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늦었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들이 다시 돈다는 거는 서울시도 크게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서울시는 앞으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변호사님. 네. 이게 나중에 공개가 되고 나서야 이렇게 각성하는 모습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조금 일찍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거죠. 그리고 성범죄도 성범죄지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원들끼리 그냥 아닌 직원들끼리 친분이 있는 직원들끼리 식사를 한 건지 아니면 부서 공식 회식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면서요.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총선 전날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부활절 예배하고 총선이 제일 위험하다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총선 전날 직원들끼리 막 식사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는 성범죄도 성범죄지만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그런 모임들을 가급적이면 줄이라는 정부 방침, 서울시 방침하고도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죠? 그러니 아마 서울시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직원 내부 단속들 같은 것들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해 직원의 성폭행 의혹 부인하니까 징계할 근거가 없어서 뭐 타부서로 전보만 했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피해 직원은 가해 직원한테 속된 말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해서 본인이 당한 사실을 이렇게 알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성 입장에서 보면 같은 동료 직원한테 그런 나쁜 일을 당했다는 걸 알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피해 여직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억하심종을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서울시 대책도 평소에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던 뭐 그런 뭐 성인지 감수성이나 뭐 여성에 대한 배려하는 얘기들 박원순 시장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런 말들과는 조금 이 서울시 자체의 대처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네, 사건의 어떤 사실 관계부터 잘 따져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 남성이 보면 뭐 서울시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남성이라서 더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